지금부터 FAT 2급 제36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학습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상업용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기출문제 사용을 허락받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론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실 건데요.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문제, 배점은 2점씩입니다. 그래서 FAT 시험은 이론이 30점, 실무가 총 7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요.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채권자,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2번 경영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3번 종업원,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정보. 4번 세무서,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정보. 여기서 답이 뭘까요? 여기서 답은 채권자,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1번이 답이죠. 그 이유는 배당금은 주주랑 관련 있는 거지 채권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내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지 배당금에 대한 정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회계상에서 거래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원이라도 나한테 득이 되거나 실이 되면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돈을 잊어먹었다, 아니면 불났다, 일반 사회에서는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회계상에선 거래입니다. 그 반면에 계약을 했다, 단순히 주문만 했다, 아니면 보관, 아니면 담보, 이런 게 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 답이 될까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종업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종업원의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때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종업원에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 우선 항공상사는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송금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돼요? 보통예금이 돼요. 보통예금이 늘어났으니까 뭡니까? 자산 증가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빌려줬었어요. 돈을 빌려주면 그것도 자산이에요. 단기대여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되는 거는 뭘까요? 2번이겠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교환거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3월 중 상품 판매 관련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 3월 말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재고 금액 남아있는 게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200개, 300개, 총 500개가 있죠. 그 중에 어떻게 돼요? 100개하고 200개는 팔았어요. 그러면은 총 3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200개, 얘에서 200개 팔고 300개 중에 100개 팔고 여기 몇 개 남아요? 200개가 남아요. 여기에 200개가 남으면 얼마겠어요? 3번이겠죠? 60만원.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그리고 매출을 앞에서부터 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되는 것은 3번. 그 다음에 문제 5번.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기업의
작은 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2017년 3월 1일 거래처에 30만 원을 빌려주었다. 만기는 2020년 3월 1일. 2019년 말 거래처의 자금 사정 악화로 빌려준 돈의 절반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건 뭘까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겠죠. 1번. 왜 1번일까요? 자금을 빌려준 것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 채권이 아닌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선 미수금이 아니죠. 이거 뭡니까? 대여금이죠. 대여금.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문제 6번. 컴퓨터에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의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여기에서는 4번이 답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포괄손익이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영업수익은 매출 딱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얘는 포괄손익이에요.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얘들은 포괄계정이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표시돼요? 수익과 비용이 표시되죠. 수익과 비용이 표시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답이 될까요? 미수수익. 이건 뭐예요? 자산이죠.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미지급비용. 부채예요. 여기에선 배당금 수익이 수익 계정입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문제 8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 뭘까요? 여기서 감가상각 안 하는 거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물이나 산업재산권이나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거, 감가상각 대상 자원이 아닌 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뭘까요? 건설 중인 자산하고 토지예요. 토지.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문제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업의 2019년 결산 시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감가상각비를 구하실 때는 우선은 감가상각 방법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정률법이죠. 그리고 상각률이 20%입니다. 정률법이라는 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상각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기계장치가 있는데 취득원가가 3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20만원이죠. 그럼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10만원 나오죠. 그 10만원의 20%, 10만원의 20%니까 우선 여기에선 얼마가 발생합니까? 2만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비품을 7월 1일 날 샀어요. 7월 1일 날 10만원에 샀는데 취득원가가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있을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현재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20%를 감가상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2만원이죠. 여기에서도 2만원인데 단 7월 1일이기 때문에 반년치 얼마? 만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원하고 2만원 얼마가 답입니까? 3만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따로 구하시고 비품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면 되는데, 정률법은 어떻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와요. 그거를 상각률로 계산하시면은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에서 뭘까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왜 재산세가 취득원가에 안 들어갈까요? 재산세는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지 사실상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딱 구매를 하셨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 있죠. 그건 원가에 포함해요. 그 다음에 시운전비도 원가 포함하고 운임도 포함하고 뭐 보험료도 포함하고, 물건을 사서 그거를 사용하기 직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단,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적용한다. 보충법이라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 얼마 있습니까? 300만 원하고 200만 원, 총 500만 원이 있죠. 500만 원에 대해서 2%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3만 원입니다. 그럼 모자른 부분만 하시면 돼요. 얼마? 7만 원. 7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다음 거래를 토대로 계산한 주식회사 항공의 단기 매매 증권 취득 금액은 얼마인가? 주식회사 항공은 단기적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법인 주식회사 공인에 발행 주식 1000주 액면가 만원짜리를 15,000원씩 샀대요. 그러면 우선 15,000원씩 1000주니까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인데 여기에 주식 매입 대금 수수료 20만 원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득원가는 1,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수수료를 포함하는 건 뭐가 있냐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수수료를 포함을 하셔야 돼요. 수수료를 포함하신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죠. 뭘까요? 여기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왜 건물 같은 거 빌릴 때 보증금 내시죠? 그거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 얘는 무형 자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결산과 관련된 대화 장면이다.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여기에서 우선 부장님이 오늘 결산일인데 지난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7만 원의 원인을 파악했나? 이 대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7만 원이 부족했을 때 발견 시 분계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 7만 원, 대변에 현금 7만 원이죠. 근데 이 대리가 보고를 하기를 3만 원은 교통비 지급액으로 밝혀졌는데 나머지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될 만한 거 뭘까요? 우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던 애가 대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현금 계정 차변 결산 때는 이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자비익이 아니라 뭡니까? 잡손실이 차변에 발생합니다. 원인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개정이 발생을 하는데 대변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차변이에요. 차변. 그래서 결산 시에는 차변에 여비교통비 3만원, 잡손실 4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7만원 이렇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 시점 각 계정 잔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단 실질 재고 조사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장부상 재고액과 실질 재고액의 차이는 없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T계정을 그리셔야 돼요. T계정을 그리셔서 차변엔 뭐가 옵니까? 차변엔 기초가 와요. 차변엔 기초가 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와요? 기말이 와요. 제가 아직 펜을 못 사갖고 이렇게 오고 매입이 차변, 그 다음에 순매출액은 대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는 52,000원, 그 다음에 기말은 얼마입니까? 48,000원이 나와 있는데 요 밑에 들어가는 순매입액을 구하셔야 돼요.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매입 총액에 매입 운임, 매입 재비용 같은 건 더하시고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거는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순매입액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우선 차변의 기초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2,000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1만 9천원에서 매입 운임 8,000원 더해요. 8,000원은 더하고 지금 빼야 되는 것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매입 환출하고 매입 애누리 18,000원 빼야 되죠. 18,000원 빼면은 얼마일까요? 순매입액은 20만 9천원이 돼요. 20만 9천원이 되거든요. 근데 기말은 얼마입니까? 기말은 4만 8천원이죠. 4만 8천원이니까는 기말 위에 매출원가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여기에 오는데 매출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21만 3천원. 나중에 펜 사면은 조금 더 정확히 써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상품 T계정 먼저 그리셔서 기초, 기말, 그 다음에 순매입, 매출원가 해서 대입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